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왜 하락하는 건지 체크포인트 보면서 시장의 하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도한 투자 심리 위축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 기조가 더 강하면 강했지 네.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과연 최한덕 매니저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과다한 폭이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빠지면서 비트코인까지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왜 하락했나를 본다면 지금의 시장에 또 왜 빠지고 있는가. 미국 시장 보면 다우지수 많이 안 빠졌거든요. 네. 나스닥만 빠지고 있는 건데 성장주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오히려 가치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성장주에 좀 과대한 좀 낙폭이 나온 겁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장주가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지금 비트코인 월봉이거든요. 근데 8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1억가 이제 원화 기준 봤을 때 1억까지 전망이 나왔었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5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넘게 하락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가 이제 이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트코인까지 빠진 건데. 그러니까 주식은 아니지만은 어떤 성장 섹터로 대표되는 이 가상화폐가 어떤 미국의 긴축에 의해서 같이 빠진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8을 넘어서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의 성장주도 그렇고 과한 낙폭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부분 이 비트코인을 보신다면은 6천만 원까지 하락은 어떤 그 긴축 때문에 빠진 건데요. 추가적인 하락은 또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 2위가 카자흐스탄이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좀 대규모 시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돌릴 거로 좀 보여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긴축과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의 어떤 그 대규모 시위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카자흐스탄 쪽에 비트코인 추이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을 좀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중국에서 전면 채굴 금지를 하면서 지금 그 채굴 추이인데요. 중국이 원래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채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전면 금지시키면서 확 빠진 모습이고 결국 미국이 올라오면서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채굴은 1등이고 그 다음 이 바닥에 보시면은 카자흐스탄이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는 2등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카자흐스탄이 대규모 시가 나면서 어떤 채굴이 거의 중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급락이 나왔던 건데 실제로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가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채굴량 감소로 인해서 빠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 카자흐스탄의 정상화로서 다시 한번 좀 받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 증거를 하나 보시면 이제 이 비트코인에서 이 해시레이트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뭐냐면은 연산 처리 능력 단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해시 속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해시 속도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해시트레이드가 높아질 경우에는 그만큼 연산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채굴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채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난이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해시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한번 올랐었다가 지금 그 카자흐스탄 때문에 한번 빠졌었고요.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해시트레이드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본다면은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좀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과대 낙폭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성장주의 어떤 대표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성장주의 하락도 좀 멈추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과대 낙폭과 성장주 하락 한번 비교해 봤는데 결국 지금 이 미국의 긴축 신호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온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제 재무제표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연준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어떤 긴축 신호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올 큰 악재가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원달러는 지금 안정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시장을 바닥 신호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그 자금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었는데 요즘은 약간 네.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성장주의 시장이 되어버린 듯한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가 좀 극심하실 텐데요. 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그 안에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현대의 덕분에 오늘도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해 볼게요. 오늘도 장 초반에 아침에 게임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저도 가슴 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지금 빠지는 종목도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딱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P2E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바로 이제 저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마이너스권에 있죠. 자, 유미드가 대표적으로 올라와주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이 P2E 게임에 대해서 군부를 좀 떼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미드 같은 경우는 드레이코 가치가 하락하면서 좀 그 하락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드레이코를 이제 유메드에서 지금 유통량의 18%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시 기준으로 아마 매입을 하게 될 텐데 드레이코의 가치를 증가시켜서 신규 유입을 더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고 신규 유입이 되면은 드레이코 가치는 더 증가하겠죠. 어쨌든 그런 좀 전술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드레이코의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이 유메이드의 가치도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에 너무나 좀 과대한 좀 과대 낙폭감 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매수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들어보면서 목표가 일단은 20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땐 단계적인 상승 가능하니까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NHN벅스 다 급락이 나오고 나서 자 NHN벅스를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당시에도 거의 뭐 100% 가까운 수익이 났었고요. 다시 한번 급락 나왔을 때 여기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NHN벅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도토리 페스티벌이 녹화가 됐고요. 지금 이제 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굉장히 뭐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영이 토요일날 방영되기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방영과 동시에 음원 차트에 들어갈 것이고 음원 차트에 어떤 높은 순위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NHN벅스도 급등 나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NHN벅스도 역시나 목표가 24,000원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다 빠진 시장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게 빠졌던 성장주부터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종목 2개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뭐 모든 종목이 모든 주식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정말 이번에 성장주가 힘들었으니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빨리 와줬으면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은 그 하락 이후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종목으로 현덕이 덕분에 2가지 종목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성장주 전에 일단 뭐 경기 민감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석탄가스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또요? 네.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섹터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석탄값이 요동치고 있다. 화학업계는 웃음을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석탄값이 올라가면은 화학업계는 또 이 원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석탄이 아니라 석유로 이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중국 대비 그런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번 달 1월 달에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석탄 기반인 중국 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석탄 기반이 아니라 석유 기반이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이 국내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계로 수지가 몰릴 수 있다. 뭐 그런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고 중국에서는 주요 화학 제품을 그 주문량을 제때 소화할 수가 없어서 국내로 좀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화학 제품 발주가 뭐 상대적으로 석유 기반이 큰 국내에 쏠린다. 작년 중국의 그 대규모 전련한 때도 국내 화학주가 반사 이익을 좀 봤었거든요. 그런 반사 이익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그 화학 종목도 좀 올라갔는데 저는 오늘 좀 그 약간은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 화학주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네.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경기민감주 안에 있거든요. 그 종목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중소형주인데 TK 케미칼입니다. 중소형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 한 5천억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자그마한 종목은 아니고 실적이 이제 그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확 돌아선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매출 비중을 보면은 화학이 87%입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트라든가 이제 폴리에스테르, 그다음에 스판덱스를 생산하고 있고 2020년 4분기부터 스판덱스가 상당히 유행한 거 아실 거예요. 그 스판덱스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화학 부분은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도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거든요. 실제 지금 그 SM 상선 지분을 29.6% 갖고 있고요. 대한해운 지분을 25.4% 갖고 있으면서 이 해운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 해운 계열사에서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부터 그 물동량 증가하면서 해운 운임이 급증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도 훨씬 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자회사들의 지금 SM 상선이라든가 대원해운인데 지분 가치만 지금 시가총액 육박한다. 일단 지금 SM 상선을 IPO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SM 상선은 이제 IPO 했을 때 작게는 1조 원 보고 있고요. 많게는 2.5조 원 보고 있거든요. 근데 1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3천억이고 2조 원 계산해도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되는 거라서 지금 한 3천억에서 한 6, 7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의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자회사 하나의 어떤 지분 가치만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화학 쪽이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작년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업의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화학주를 대부분 좀 많이 하락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성장주가 하락하는 반면에 가치주라고 불렀던 그런 기업들 많이 올라갔었고 특히나 기관들이 성장주를 좀 많이 팔았어도 가치주는 오히려 좀 더 담은 모습이죠. 지금 TK 케미칼이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한번 올라온 다음에 충분한 매물 소화를 거치고 2차 상승을 시도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7,1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5,4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K 케미칼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7,1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해 주셨어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근데 원래 경기민감주와 성장주 게임주는 같이 갈 수 없는 시속 게임을 하는 종목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이 산업이 좀 다른 결을 갖고 있긴 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감주하고 성장주하고는 뭐 같이 못 가는 건 맞는 건데 네. 지금은 사실 뭐 성장주가 뭐 빠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뭐 트렌드 자체가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PT라든가 어떤 산업의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대표적인 그 대형주들만 빠진 것이지 실제로 좀 중소형주는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봤을 때 민감주만 간다, 성장주만 간다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똑같은 금리 인상 시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어떤 코로나를 좀 벗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성장주도 가고 민감주도 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올 한 해 뭐 상고하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답보다는 올 한 해는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데 입을 네. 모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각각의 개별 종목 이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많이 다운됐어요. 네. 저희 현덕이 덕분에 채팅창도 지금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 예. 제가 이런 날 또 돈을 쓰려고 돈을 네.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쏜다 치킨 이벤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현덕이 덕분에 함께 하시면서 두 번째 종목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한 분 랜덤으로 선정해서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달아온다. 요즘 이 정치인들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은 뭐 골프 의류주가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탈모 관련주가 계속 뜨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다운됐다고 하니까는 네. 좀 한번 달아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치권에서 지금 뭐 앞서 탈모도 이야기했지만은 탈모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좀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하다 보고 있고 지금 원래 우리 시장에서 안 되던 거였는데 그거를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게임 업계를 장악한 P2E,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대의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군부를 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성근을 벗어날까? 이 사행성 때문에 무조건 안 되었거든요. 근데 안 되던 것을 정치권에서 되게하게끔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대선 후보 1등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온 이야기고 실제로 어떤 그 출정식까지 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있을 예정이었고 아마 지금 뭐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제 최측근인 의원께서도 지금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열고요. P2E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NFT 분야의 성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주에 컴투스를 방문해 갔고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청취된 거를 좀 봤을 때 컴투스 인직원을 만나서 지금 그 미래경제위원장 이강재 의원이 좀 청취를 했고요. P2E 게임에 대한 시대적 반영과 이 규제 전환을 어떤 명확한 가이드를 요구했고 그것을 들어주면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게임이가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사행 행위는 낙을 찍었다라고 좀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P2E 게임 같은 경우는 향후 글로벌 그 게임 사업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런 것이 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논의조차 안 됐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논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되게끔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 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P2E라는 것이 체감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다 급락 나있거든요. 또 지금 뭐 좀 과하게 좀 빠져 있는 그 우량주 하나를 또 소개를 좀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요니의 지갑을 털어보자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사실 뭐 치킨보다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주는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과연 이럴 때 치킨을 받아갈 수 있는 또 제 지갑을 털어갈 수 있는 분 누구일지 일단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뭐죠? 자, 네오이즈 홀딩스입니다. 네. 제가 이 P2E 게임 중에서 유메이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맞아요.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저점 잡아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차례로 지금 네오이즈 홀딩스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꾸준히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의 기업 중에서는 약간 늦은 기업이긴 한데 그 유통 주식수를 보게 되면요. 유통 주식수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급등 가능성이 있고 가볍기 때문에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의 그란드엑스가 자체 개발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바로 클레이톤의 블록 생성 검증을 하는 기업으로 좀 참여했고요.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지금 이 블록체인 사업을 아주 뭐 세게 하고 있는 건데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가 됐고 실제로 이제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 개발과 함께 이오스, 트론 등의 다양한 체인의 노드를 운영하면서 사업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블록스를 통해서 클레이 예치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가상자산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디파이라는 어떤 금융 네트워크 사업이거든요. 이 그 예치 서비스는 뭐냐면은 은행처럼 똑같이 이제 예치를 해두면은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지금 또 이 네오플라이가 엠블록스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게임사가 P2E 게임으로 가는 게 가장 앞서 나갈 수가 있고 그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이즈 홀딩스를 P2E 게임의 세 번째 타자로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과하게 빠진 자를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네오이즈 홀딩스도 과하게 빠진 자리입니다.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원대 와 있으니까는 거의 30% 빠진 건데 이 P2E 게임이 정치권에서 본격적 논의가 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선 후보 1등을 달리고 있는 그 어떤 그 캠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P2E 게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관련주가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9만 원까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5만 8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8천 원으로 네오일즈 홀딩스가 꼽혔습니다. 네. 위메이드에 이어서 또 이 종목을 저희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작진이 저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 네. 미론 쓰는 거니 네가 골라라 아, 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한 분을 골라봤거든요. 네. 많은 채팅을 또 저희 평소에도 올려주시는 네. 신동진님께 치킨 교환권 그리고 치킨 쿠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오늘간을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저희 제작진도 이렇게 사심을 담아 꼽는 거기 때문에 네. 평소에 글을 자주 올려주신 분들에게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생존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종목까지 알아봤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4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또 오늘 한 번 더 빠진 만큼 지난주 금요일과는 좀 다른 방향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힘든 시장 이겨낼 수 있는가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잠깐이나마 또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계좌를 살짝 잊고 기분 좋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